에이씨, 또 떨어져 버렸네. Altai is here or here? Altai is here? 어? 돌아야 돼? Hello? Hello? 4km? 40km? 에이씨, 떨어져. 야, 이거. 올라막 들어. 너 울기, 아유, 울기. 예시. 아유. 됐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 지금 9시 50분경입니다. 그제 해양 홍보로에 노초해서 잘 쉬었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장염 증세가 있어서 어제 하루는 호텔에서 그냥 푹 쉬었습니다. 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도 구해보고 볼트리도 구해보고 다 했지만 없어서 포기를 하고 윈드스크린의 볼트를 풀어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부딪히면서 다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도 성한 게 없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젊은이가 도와줄라 했더니만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기가 어디서 볼트를 하나 구해왔는데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달고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백방으로 또 돌아다니 봤지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 칠 때 고정용으로 쓰려고 가져온 끈으로 윈드스크린을 세 군데는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유하러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사이드 미러까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좀 많이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방법이 없는데 아직까지 아침이라 그런가 바람이 그렇게 거세지는 않습니다. 이런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go Ulgi. It's okay? Ulgi is equal? Ulgi, Altai is here or here? Altai is here? 어? 돌아야 돼? 표시상으로는 강바닥인데 지금 물이 다 마르고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인 도로 같으면은 이렇게 포장을 해놓지 않았을 텐데 아마 기후 변화로 강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잔잔한 것 같다고 입방정을 들었더니만은 바람이 엄청 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야야야야야야야 어라. 강이었다는 흔적은 이 다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해진 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어제 오늘 스쿼트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아침에 침대 체조도 하고 한 달 좀 여행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매일 운동 강도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먹고 운동 강도를 늘려야 되는데 잘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그지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 편인데도 이게 음식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되게 기름져서 잘 먹기가 조금 힘든 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노보시비스크에 박선생 간다고 거기서 좀 쉬다가 모스크바로 해서 또 베테르부르크로 해서 유럽 둘러보고 유럽 종단을 하느냐 두 갈래 길인데 아마 중앙아시아는 포기하고 그냥 모스크바로 가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도로 상황도 그렇고 열악할 거로 생각이 되고 한참 동안의 보장을 달린다는 것은 이 큰 오토바이와 고갈대에 가는 체력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좀 더 젊었으면은 한 몇 명은 걸어놓지 않더라도 일단은 한 달쯤 여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체력 고갈입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바람과 기후와 도로 상황과 실험을 하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거지 기진맥진입니다. 이거를 앞으로도 4-5개월을 더 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포장기를 주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여행이 계획은 세웁니다만 꼭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여행에 모든 걸 다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브로드 길은 올해 끝나고 가서 대준비를 해서 내년경에 다시 한번 중앙아시아 쪽을 도전해보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로 좋고 바람이 좀 덜 불 때 거리를 좀 죽여놔야 됩니다. 언제 또 포토를 두성이 엉망인 도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브로드 바이크를 가지고 왔으면은 저런 길도 신나게 한 달래 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바이크를 브로드용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갈 계획도 없고 그냥 온로드 길을 달리다가 오프로드가 잠깐 나타나면은 하는 수 없이 달려야 되지만은 굳이 오프로드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도 오프로드를 타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차를 가지고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오프로드는 가야 하니까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본로를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승용차를 가지고 해외 여행을 나오겠다는 건 아니고 튼튼한 차로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본로드만 달리고 싶다. 이건 바이크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오프로드를 막 달리고 하는 이런 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온로드로 살방살방 가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의외로 도로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데가 많고 온로드인데도 불구하고 포토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시아와 몽골 여행에서는 바이크로 하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날씨, 어제 그제 하루에 모든 날씨를 다 깨끗습니다. 흐리다가 비 오다가 햇볕 났다가 다시 비 오다가 짱대 같은 비와 함께 내리는 우박도 생전 처음 맞아보고, 우박이 생각보다도 무지 크고 때리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라이딩 기어 위로 갔는데도 따끔따끔했습니다. 현재는 또 햇빛이 났습니다. 햇빛이 나면 좀 달릴만 합니다. 로드 교육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 유라시아 횡단을 하는 것은 추천할 만합니다. 이게 무게 중심도 크게 낮지도 않고 장르상으로는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유라시아 횡단을 도전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무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한 달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몽골의 바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그러고 제가 느낀 바로도 이 바이크는 유라시아 횡단을 하기에는 바이크가 큽니다. 무겁고 일단 무겁습니다. 무거운 게 온로드를 계속 달리는 데에는 안정적이고 좋은데 약간의 오프로드를 달린다든지 핸들링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고려해야 할 만하다. 차라리 온로드만 계속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SUV 튼튼한 차를 가져오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하비를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로 가면은 너무 밋밋하고 임팩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이크를 갑자기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면허를 따고 바이크를 사고 한국에서 바이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받은 적 없이 무모하게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지금 바이크 상황을 보듯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양쪽 땡기러가 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익히면서 여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바이크 타고 가면은 경치도 즐기기 좋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바이크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차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면은 일단 날씨나 기후에 대한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시베리아를 거쳐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전 지식이 너무 없이 그냥 부딪혀 있는 무모함이 한 몫을 합니다만은 강한 대책을 전혀 없이 와가지고 너무 추웠습니다. 라이딩 하는 내내 라이딩 바람을 직접 바다박하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안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4월 중순이면 시베리아도 따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인 지금 거기보다 위도가 한참 낮은 몽골도 지금 춥습니다. 엄청 달리면은 오늘 울란바토르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어디선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 5월 중순에 눈이 오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으려면은 차를 가지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차를 추천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대로 나오니까 바람은 붑니다만은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달릴만 한데 이게 또 구름 밑으로 들어갔다가 맑은 도로 갔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두바이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바람을 바르면서 달리는 이 상쾌함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거든요. 차는 평생을 타고 다녔잖아요. 기후나 날씨에 큰 영향을 차량 같은 경우는 덜 받지만은 기름값이 역전돼서 경유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해외로 나오려면은 차량은 휘발유 차량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요소수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모하비가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지고 오면은 기름값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동서로 한 축에 포장된 도로, 남북으로 한 축에 포장된 도로 이외에는 거진 도로가 없거나 포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서쪽으로 계속 가는 여기서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 그런 도로를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통행료가 있는 것 같은데 바이크는 보통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를 요금소에서 인식을 해서 구글로 부과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마다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래도 이렇게 바이크를 가져 나온 이 장점을 최대한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치를 언제 보겠습니까? 바이크로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경치들입니다. 차량에 앉아서는 볼 수 없는 경치. 지금까지 1시간 이상을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 달려도 똑같은 풍경입니다. 갑자기 어디가 이건 신기루처럼 슈퍼마켓 하나 있고 주유소 있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겹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속도감이 안 느껴집니다. 속도계를 한 번씩 쳐다봐야지 지금 100km구나 100km를 넘었구나. 근데 체감상으로는 70, 80 가는 느낌입니다. 경치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속도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을판을 바이크 소리만 들리고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가끔 보이는 거는 말들이나 양들 보이고 양치는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그냥 줄장 100km 넘는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170여 km 남았습니다. 1시간 50분 2시간 조금 더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마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서서 쉬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어떻게 세우고 쉴 수가 없습니다. 생뚱맞게 신기루처럼 북풍이 돌면은 갑자기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옹기종기 있는 마을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차를 한잔 타거나 할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야
않는 이 건물판에 뭐 식당이나 뭘 열어놔봤자 하루에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나라도 안 열겠는데 여기 기대하는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메탈도 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목적지까지 그냥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었던 거리는 381km였었는데 내가 내비를 잘못 가는 바람에 한 10km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점에서 한 400km 정도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반은 넘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가 157km. 좀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몇 시간째를 왔는데 계속 이 풍경입니다. 엉덩이도 좀 아파오는 것 같고 지금 허벌판에 바람은 붑니다만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4시 59분 4시에 도착하는구나. 4시면 어떻고 5시면 어떠냐. 그냥 우리는 한 잔 먹고 가자. 그래도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 구름 밑으로 들어가서 서늘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햇빛 나는 구간이 더 많고 구름 밑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좀 적습니다. 어저께 같은 그런 최악의 날씨는 아닙니다. 오늘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바람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우, 깨끗습니다.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우측 바람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용을 썼는지. 양패들 봐라.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주유소가 나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주유소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오토바이가 홍보로에서 알마티 가는 중간에서 1000km를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1998km 세워놓고 내는 머리라도 해야 되는데 날씨 좋다고 감정을 떨었더니 지금 밑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키로가 될 겁니다. 1000km에서 999.9에서 제로로 들어가네. 이거 신기하네. 70km 정도 남았는데 이거 기름이 다 거기에서 지금 빡빡빡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와, 주유소야 좀 나타나라. 주유소야, 주유소야.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주유소가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허벌판입니다. 보일 때마다 넣었어야 되는데 배착입니다. 하는 수 없이 가는 데까지 가서 마이크가 쓰면은 어떻게 망부를 한번 보입시다. 이것도 없는데 이게 끝처럼 보이더만은 큰일 났네. Hello? Hello? I'm sorry. Do you speak English? My bike fuel is empty. 없어요. 예. 여기서 주유소가 얼마나 멀어요? 예? 예? 좀 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4km? 40km?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왕복 1시간 거리를 기름을 사다가 넣어주고 하고 갔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하게도 호텔을 40km 정도 남겨두고 기름이 떨어져서 난감했습니다. 게러가 있어가 게러와 교체의 사람들이 있는가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나오는 중에 차가 한 대 서서 손짓 발짓으로 도움을 청했더니 그분들이 주유소까지 태우고 가서 기름을 사서 여기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였습니다.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전화도 안 터지고 했었는데 마침 마을까지 가니까 휴대폰이 터져서 말친김하고 통화를 해서 일단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름을 다시 넣고 약간의 사례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을 만나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지만 좋게 가보겠습니다. 기름을 샀던 데가 아마 오늘 정착지 알파이 같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장난 아닙니다. 걷기도 힘들다. 걷기도 힘들어. 웬 놈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사